5주차 첫 번째 강의로서 만해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만해를 갖다가 여러분들 그 만해를 대표하는 이 표제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화단의 이단아라고 이제 했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그냥 붙인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이제 그림을 이제 보겠지만은 이 사람 그림이 삐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사회의 부조리라든지 제가 삐딱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사회의 부조리라든지 뒷모습 있잖아요. 뒷모습 이런 숨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참 재미난 사람인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집안에서 물론 부유한 집안에서 그 화가가 되겠다고 하면 대개가 다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무릅쓰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 사람이 어떤 거냐면은 그 내용적으로도 약간 이단적이기도 하지만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인상주의의 대부 즉 인상주의의 선구자로서 인상주의 후배들에게 추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가 인상주의의 대부로 이렇게 칭송을 받으면 좋아해야 할 텐데 오히려 이 사람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인상주의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국전에 해당되는 쌀농전에 입선하기 위해서 쌀농전을 계속해서 이제 거기다 응모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뭐랄까 정통에서 벗어나 있는 그림을 그리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은 끊임없이 뭐냐면은 일종의 그 제도권 내에 자기가 진입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사람의 그림을 한번 보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왼쪽 그림이 만해 압생트를 마시는 사람이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뭐 들라크루아라든지 크루베라든지 사실주의를 거쳐갔죠. 근데 그 당시입니다. 사실은 겹쳐요. 이 사실주의와 인상주의가 겹치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주의라든지 낭만주의라든지 심지어는 앵그르까지 살아있었던 당시에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딱 볼 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우선 하나씩 뜯어봅시다. 우선 여기에 요 밑에 있지 않습니까? 요 밑에 요거 아니고요. 자, 여기 병 있죠? 병에 여러분들 그림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림자를 보면은 그 대가리 있죠? 그 머리, 그 병 쪽에 여기가 요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림자가. 그런데 이 그림자가 이 뒤쪽에 병의 뒷부분은 그림자가 반대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빛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병 앞쪽은 말이죠. 머리 쪽은 저쪽에서 비춰야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쪽에서 비춰야지 뒤쪽에 나타납니다. 그림자가 이게 서로가 엇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빛이 여러 군데서 들어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잘 보십시오. 이 바닥에 있는 병의 그림자는 아주 선명해요. 근데 이 사람의 그림자를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림자가 이게 뭔가 귀신 같은 게 말이죠.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라고 그러죠, 보통. 그 어두운 그림자가 슥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생각지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빛을 조종하고 무엇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이걸 표현이라고 하는데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색깔과 빛과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것을 또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느냐면 이 바닥입니다.
이 바닥이 이게 이제 만약 흙바닥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옛날에는 타일 같은 게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이게 술집이거든요. 근데 술집에 이게 노래요. 이거 사물의 색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노란색을 칠하면 좋겠다. 그리고 노란색을 표현하면은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것이 더 선명하게 전달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이제 사실주의를 그린 게 아니라 심지어는 대상을 그리고 있는데도 이 대상에 정확하게 묘사한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마음대로 색도 마음대로 쓰고 빛도 마음대로 하고 그림자도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납니까? 묘합니다. 이상합니다. 아주 이상해요. 그런 것이 더 이 바닥의 노란색과 병의 그 그림자의 선명함과 그리고 그림자가 삐딱한 것 있지 않습니까? 서로 모순된다 이거죠. 그런 것과 이 사람이 앉아있는 이 뒤에 있는 이 그림자가 어우러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뭔가가 어떤 분위기라고 할까? 굉장히 그 정신병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아주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일종의 부조리함이 우리에게 탁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부조리함이 이 사람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옷을 입은 것을 이런 것을 볼 때 표정도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면은 알코올릭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런 것이 이제 표현주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이 일찌감치 이 이후에 현대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기법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을 요 바닥 있잖아요. 이 바닥을 하나의 색으로 칠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색으로 노란색으로 쫙 그냥 그 명암이 없이 쫙 칠했잖아요. 요런 것이 이제 나중에 고갱에게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면을 이제는 인상주의로 이제 곧 나갈 텐데 우리가 봤듯이 면을 한 가지 색으로 그냥 칠하는 겁니다. 하나의 면을 그것을 생테티즘이라고 하는데 종합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갱의 이 황색의 그리스도와 이 노란색이 아주 우리가 그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발을 한번 잘 보십시오. 왼쪽 발을 갖다가 뒤꿈치를 살짝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림자와 이게 떠 있습니다. 이게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질 않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이 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이 발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이 사람은 좌불안석 그러죠. 보통 불안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불안을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이거죠. 다음 그림을 한번 봅시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 제목은 저 위에 있습니다. 피리 부는 소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도 굉장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요? 무슨 종이 오려 붙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평면적이다 이거예요. 평면적이다. 그러니까 벽에 완전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벽과 바닥이 뒷 배경이 말이죠. 아예 하나예요. 그냥. 그러니까 벽과 바닥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모서리를 통해서 이렇게 꺾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꺾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벽과 바닥의 색이 똑같아지면서 이게 하나의 평면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평면화된 것에다가 뭐냐면 사람을 갖다가 뭐냐면 그대로 또다시 평면적으로 그림에 따라서 마치 그 벽에다가 종이를 오려 붙인 거야. 색종이를 오려 붙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평면성은 사실은 이 마네에게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니에요. 1학기 때 저한테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벨라스케스의 이 파블로라고 하는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도 평면적이에요. 벽과 바닥이 구분이 없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 두 번째 그 피리 부는 소녀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색이 굉장히 선명하고 색감이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엇이냐면 딱 3가지 색을 썼어요. 서너 가지 색을. 까만색과 그 다음에 셔츠의 하얀색과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이 바지의 빨간색입니다. 근데 이 색감이 여러분들 같은 검은색이라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검은색인데 이 색감이 그리고 색과 색의 어우러짐이 마치 이 사람이 피리를 불고 있는데 색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대적인 회화가 나가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형태와 무엇을 중요시했어요? 선과 형태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3차원적인 부피감, 분량, 이게 뭐죠? 질량감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는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명암이 없이 평면적이면서 색과 색의 배합으로 충분히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색이 미술에 있어서의 색이 음악성을 갖는다는 것을 이 사람이 보여준 거예요. 놀라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학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이게 그림으로 바꿨는데 엄청난 재능을 이제 발휘하고 선구적인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마네의 스페인 가수라고 하는 왼쪽 그림이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오른쪽 그림은 와토의 메제티노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소재예요. 이 와토는 지난 학기에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소재를 그렸는데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와토의 그림은 뭔가가 누구를 향해서 기타를 치면서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누구에게 자기의 노래를 들려주려고 호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세레나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에게 자기가 자기의 노래를 이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여학생을 갖다가 일종의 접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기타를 메고 야외에 나갑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기타를 치면서 자기 노래를 들려주죠. 세레나데를. 마네의 그림은 전혀 다른 겁니다. 무엇이에요? 이 사람이 오히려 그 얼굴 표정이며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오히려 흥에 겨워가지고 자기에게 도취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아래쪽을 내다봅니다. 저 멀리 딴 데를 보아요. 딴 데를. 그래서 딴 짓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눈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색입니다. 색. 머리에도 똑같은 아까 말했지 방금 전에 봤던 그림처럼 흰색과 검은색의 이 웃옷과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이게 포인트인데 여기 기타를 묶고 있는 이 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끈이요. 기타를 매는 이게 빨간색입니다. 이게 요게 딱 눈이 가요. 마치 아까 방금 전에 보았던 이것처럼 빨간색처럼 말이죠. 이거 색의 배합이 똑같은 색의 배합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이것이 이 빨간색이 오른쪽 끝에 있는 빨간색 빨간 병으로 이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빨간색의 음악성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한 거기다가 이 발을 한번 보십시오. 이 와토의 발은 그냥 발을 꼬고 있는데 불과한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발의 오른발이 말이죠. 오른발이 지금 출렁출렁 되면서 박자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난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이 이
촉감과 함께 우리에게 음악성을 전해준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림에 있어서의 색은 바로 음악과 같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하곤 합니다. 자, 이제 다음 그림을 또 봅시다. 다음 그림은 띨르리 공원의 음악회예요. 근데 이 그림은 누구의 그림과 많이 대조가 되느냐 하면요. 이게 1862년도거든요. 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요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쯤이나 하나 르누아르의 물랭 들라 갈레트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이걸 제가 동시에 병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 그림은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연속해서 넣습니다. 자, 다시 한번 뒤로 가겠습니다. 이것을 잘 보시고요. 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마네의 띨르리 공원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은 말이죠. 다른 건 둘째치고 여기 있는 것은 빛의 얼룩을 그렸어요. 여기가 얼룩져 있죠. 얼굴이나 뭐 몸이나 옷이나 이걸 저는 빛의 얼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리고 이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 자체가 우리에게 그림을 보는 순간 건강한 그림이다 이런 느낌이 확 듭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가봅시다. 이쪽에 이 왼쪽에 이제 띨르리 공원 마네의 그림을 가보면은 이게 음악회예요. 음악회인데 이상하게 음산해요. 여러분들 뭔가가 이게 음악회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음악회의 경쾌함이 없이 뭔가가 하여간 으스스해요. 으스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잘 보십시오. 어떻게 보냐면 표정들을 보십시오. 자, 여기에 맨 앞에 있는 사람들 두 사람의 표정 있죠? 서로 딴 데를 보고 있고 관심사가 다른 데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이미 생기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그림, 르누아르의 그림을 보십시오. 이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오케이?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네, 이게 얼굴이 아주 밝고 저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딱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요즘 멍 때리기라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멍 때리기 정도를 훨씬 넘어서 가지고 뭐라 그럴까? 무뚝뚝하다고 할까?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이요. 아까 사람은 여기서 이 사람이 춤추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우리를 관객을 향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밝아요, 얼굴이. 근데 이쪽에 봅시다. 이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구도라든지 모든 게 그리는 방식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 두 부인처럼 완전히 무뚝뚝에 넘어서서 인생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표정입니다. 거기다가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기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이게 제일 근경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 두 꼬마가 어떻게 보입니까? 무슨 난쟁이처럼 보이죠? 그리고 난쟁이처럼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인형처럼 보여요. 무슨 얘기냐? 원근법에 따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은 가장 크게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크게 보이니까. 원근법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근법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원근법을 저 멀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점을 이렇게 타타타타 찍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 뒤까지 이어집니다. 원근법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선 또 원근법을 안 써버립니다. 오히려 원근법을 위반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전부 하나하나 뜯어보면 말이죠.
서로 어긋나요. 이게 서로 뭐랄까 모순되는 것이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고, 그리고 무엇이냐면 사람들 표정 자체가 정말로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인생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다 이거죠. 네? 자, 이제 이런 식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저기 했으니까 한번 낱낱이 한번 뜯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런 것이 점점점 더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갑시다. 이게 만해의 풀밭 위의 점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은 그림을 그렸다면 스캔들을 일으켜요. 아까 방금 전에 두세 편의 서너 편의 그림을 봤는데 이런 것들 그 당시에 전부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림이었죠. 지금은 그래도 좀 볼만한데 그 당시에 그런 부조리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단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림도 뭔가 어색해요. 뭐가 어색할까요? 자, 여자는 빨가벗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저 뒤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물에서 갓 나온 것처럼 자세를 취하고 있고, 저 뒤에 배가 있어요. 여기가 이 뒤가 이게 뇌예요, 뇌.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바깥으로 냇가로 피크닉을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피크닉을 왔는데 어떻습니까? 피크닉을 왔는데 한 여자는 빨가벗고 있고, 그리고 두 남자는 정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이것은 누구의 작품을 갖다가 자기식으로 다시 그렸냐면 지오르지오네의 전원의 합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내 또는 티치아노라고 제가 여기다 썼느냐 하면은 지오르지오네가 이게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어가지고 이걸 티치아노라고 하는 지오르지오네의 제자가 이것을 완성했다고 하고, 심지어는 티치아노 자신의 그 사람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는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원의 합주인데 이거는 빨가벗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신화를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뮤즈의 여신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신과 거기 피크닉을 나온 두 남자를 병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조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똑같은 것은 이게 바로 라파엘로의 파리스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작은 남아있지를 않아요. 근데 라파엘로의 제자인 라이몬디라는 사람이 라파엘로의 파리스의 심판을 판화로 뜬 이 작품은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라파엘로의 원래 채색화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판화만이 남아있고 원화는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똑같죠. 어떤 점에서 똑같습니까? 잘 보십시오. 자, 여자가 이쪽을 관객을 향해서 바라보죠. 야, 이것도 참 재미난 겁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동일시를 한번 해보라 그랬죠. 그럼 여자처럼 이 여자가 한번 돼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여자가 되어서 내가 지금 냇가에 목욕을 갔어요. 그랬다가 빨가벗고 있다가 뒤를 딱 돌아보는 겁니다. 뒤를. 그렇죠? 그럼 뭐냐면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의식하면서, 목욕을 하고 나온 이 여자가 의식하면서 이걸 바라보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잘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앵글의 그림에서도 그렇지만 뒷사람을 싹 시선을 의식하면서 뒤를 싹 돌아보면서 약간 유혹의 눈짓을 보내거나 아니면 수줍어하거나 이런 것이 보통인데,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나를 오히려 보라 이거지. 보라. 그런데 보라 그러면서 무엇이에요? 아주
빼롱한 눈치로 봅니다. 너 지금 나를 보고 있지? 라고 말하면서 이 자세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이 남자들이 어색하잖아요. 근데 어색한데 이 두 남자는 이 여자에게 시선을 안 보내요. 시선을 안 보냅니다. 빨가벗은 여인에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오른쪽에 누워있는,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이 남자의 손가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손가락에 손을 뻗은 방향은 누굽니까? 자기 동료인 남자친구를 향해서 갖고 있죠. 그런데 손가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가락은 이렇게 이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쪽. 그쪽이 어느 쪽입니까? 바로 관람자 쪽입니다. 관람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것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도 하는지 모르겠냐. 야! 하면서 손가락질 할 때, 우리가 손가락질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나쁜 뜻 아닙니까? 누구를 손가락질 한다. 그러면 손가락질을 정면에서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을 뻗으면서 손가락을 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은 친구를 향하면서 뻗으면서 손을 뻗으면서 손가락은 관람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관람자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손가락질하고 있을까요? 여자가 하는 거와 이것을 너희들 지금 관람자들 너희들 관음증적으로 이 여자의 빨가벗은 여인을 보고 있지? 보고 싶지? 관음증적인 욕망을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예요? 관람자로 하여금 이 그림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있어요. 참여하게. 놀라운 그림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관람자를 그림 속으로 끌어들이면서 일종의 관객 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객을 비아냥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거기다가 이 그림도 이러한 모순적인 거와 함께 원근법이 안 맞아요. 배가 아주 작아요. 여기에 배가 아주 작습니다. 원근법이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원근법 파괴다. 자, 우리 또 갑시다. 또 가면은 이제 진짜 놀라운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뭐 이 사람 그림 하나하나가 뭐라고 할까? 이 사람은 하여간 제가 아까 좀 속어를 썼는데 삐딱하다고 할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던지는 시선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삐딱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삐딱한 것이 사실은 숨은 진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인간의 숨은 진실을. 자, 이 여자를 보십시오. 이 여자가 올랭피아인데, 자, 이 올랭피아는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들었다면은 알다시피 이게 티ziano의 우르비노의 비너스입니다. 우르비노의 비너스. 이게 최초의 나체화예요. 이것이. 이 전에 잠자는 비너스도 있는데 지오르지오네의 잠자는 비너스가 제일 원조인데 요런 것이 이제 점점 적이 된 것이 요것보다는 이거 우르비노의 비너스입니다.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자기식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우리가 지난 학기에 할 때 이 여자는 말이죠. 자기의 벗은 몸을 굉장히 당당하게 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냐면 이 여자의 시선은 관객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이 관객의 관음증적인 욕망을 약간 비난하듯이 찝듯이 이렇게 아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뚫어지게. 근데 이 티ziano보다도 이 올랭피아는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티ziano는 여기에 개가 있어요. 개, 오케이? 그리고 이 여자의 몸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적이에요.
유혹적인데 이 사람은 이 몸짓 하나하나가 몸의 어떤 근육이라든지 이런 살 같은 것이 유혹한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너희들 볼래면 봐. 아직 뭐 이런 식의 마치 대결 구조의 몸짓일 뿐만 아니라 그 세포 하나하나가 전혀 무엇이냐면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니까 유혹적일 때가 대개가 약간의 부끄러움이 포함되어야만 이게 유혹적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이 액세서리가 아주 여러분들 여기 슬리퍼가 처음 동원돼요. 그림에. 여러분들 이 슬리퍼를 신은 것이 굉장히 이게 섹시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야. 슬리퍼를 질질 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선 아까는 강아지였었는데 여기가 잠자는 강아지예요. 무심하게. 그런데 이쪽은 뭐예요? 빼롱한 검은 고양이에요. 검은 고양이 네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이 고양이도 이 여자처럼 관객을 쫙 어둠 속에서 바라봅니다. 지금 여기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와 이 여자가 같은 일종의 등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고양이, 여자의 눈, 고양이의 눈, 우리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격적입니다. 도발적이라고 그러죠. 이걸 도발적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 흑인을 동원합니다. 근데 흑인은 이 여자를 보면서 의아한 듯이 마님이 왜 저러지? 하는 식의 표정을 지으면서 눈길로 바라봅니다. 아주 요것이 우리에게 이 그림 자체가 우리에게 이 그림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도 색감이 이 흰색이 눈이 부셔고 그다음에 까만색은 너무 까매가지고 이 대비가 선연합니다. 아주 선명한 게 우리에게 서늘함을 갖다 줍니다. 서늘함을. 자, 또 갑시다. 방금 전에 제가 그 까만색과 하얀색의 이 아주 강렬한 극단적인 대비는 우리에게 뭔가 서늘함을 느끼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이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막시밀리안 황제를 처형했다는 그 사건을 듣고서 누구를 모델로 해서 고야에 1808년 5월 3일 그 민중을 학살하는 그것을 이제 나폴레옹 군대가 와서 민중을 학살하는 그런 그림을 모델로 해서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을 자기식으로 다시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재밌어요. 이게 바로 마네입니다. 마네는 자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사람을 죽이려고 이게 학살한 게 병사들이 총을 딱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서 있는 것은 덕 해가지고 이렇게 죽입니다. 거기다가 이 뒤에 사람은 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냥 무심코 마치 총을 갖고 총 손질을 하고 딴짓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죽이는데도 뭐냐면 아무런 느낌 없이 내가 적극적으로 죽여야 되겠다라든지, 공격성이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이 적극성으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 잔인하게, 아우, 너무 잔인해라고 하는 인상 찡그림이라든지, 이런 감정이 전혀 없이 무엇이냐면 무심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살인자들은 사람을 죽일 때 감정의 동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딱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훨씬 더 잔인성이 돋보이죠. 그런데다가 색의 배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세계배합이 우리로 하여금 더 서늘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 무심함이, 무심코 사람을 죽이는 그것이 훨씬 더 잔인성을 돋보이게 한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저 멀리서 이것을 관람하는 애들이 있어요. 몰래 지켜보는 애. 얘네들은 끔찍해가지고 막 그냥 아우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 이게 더 이들의 무심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 잔인하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을 세계 대비가 더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또 나가봅시다. 자, 이 그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여간 뭔가 부조화, 그림이 딱 보면 부조화예요. 그리고 사람들 표정이 하나같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료해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이 무엇이냐면, 잘 봅시다. 저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서로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점에서 하나하나가 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느냐 하면은요, 여기서 사람이 식탁에 걸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절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 뒷사람은 뭐냐면 심각한 상태로 말이죠. 밥을 먹는 것이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탁 앞에서 이 사람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여자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어울려요. 또 전부 뭔가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고 이 삶이 재미가 없다, 이런 표정인데다가 서로 다 다른 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선이 교차해요. 그러니까 이 보는 사람이,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뭐라고 할까, 이게 좀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요. 근데 그것을 이 그림이 그 효과를 노린 겁니다. 짜증스러운 이 세계 속의 삶이 짜증이다 하는 것을 이 그림이 스스로 그렇게 그걸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관객으로 하여금 그렇게 느끼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런 기법들이 여기 보십시오. 요거 병을 잘 보시면은, 자, 이게 카라바지오의 도마뱀에 물린 소년이거든요. 요 병입니다. 요 병, 요 꽃병, 요거 병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데 요 병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얼굴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색칠을 툭툭툭툭 찍었어요. 이게 색을 갖다가 이렇게 병칠을 했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선과 형태를 갖다가 자세하게 묘사하려고 하지 않고 무엇이냐면 이런 것을 인상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인상주의 기법이 이미 만해에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인상주의의 선구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인상주의 기법과 동시에 사실주의 기법을 같이 놓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에 이게 바로 사실적으로 아주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근데 벨라스케스를 봅시다. 이러한 인상주의적인 기법은 일종의 사실은 인상주의에서 이전에 벨라스케스에서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아까 방금 전에 벨라스케스가 요 유리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붓을 쥐고 있습니다. 이게 화가예요. 요 뒤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요 손이 붓을 쥐고 있고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멀리서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확대해 봅시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손이 붙어 있습니다. 손가락이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 멀리서 보면은 이것을 멀리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에요? 손가락이 이렇게 손가락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인상주의 기법이에요. 여기서 무엇이냐면 살색과 그다음에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를 갖다가 검은색으로 그냥 두 색을 갖다가 이렇게 병렬해 버린 겁니다. 두 색을 그냥 툭 찍은 거예요. 이렇게 바른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게 손가락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무엇이에요? 인상주의의 선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아까 보십시오. 아까 이거 여기서 뭐냐면은 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 멀리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많아 보이는데 여러분들 자세히 가서 보면은요. 검은색의 점이에요. 그냥 점을 툭툭툭 찍은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모여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죠. 그런 것이 바로 인상주의 기법의 디비지오니즘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 그림도 고야의 발코니의 마하들을 다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발코니의 마하는 고야의 발코니의 마하는 이것은 일종의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러면서 손님을 이제 끄는 거예요. 이제 호객 행위를 하는 건데 그 뒤에 이 포주들이 아주 음모의 눈초리로 말이죠. 음험한 눈초리로 뒤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고야인데 만해는 이것을 다시 그렸어요. 뭐냐면 발코니에서 두 부인이 있고 뒤에 어떤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아주 뒤에 어둠 속에서 이 웨이터가 말이죠. 이걸 이렇게 음식을 갖다가 전달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 이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서로가 굉장히 무관심하고 무료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시선이 다 교차를 합니다. 흩어져요. 이렇게.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이 사람 좀 남자가 좀 코믹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가 코믹할까요? 얼굴도 굉장히 무뚝뚝하고 관심이 없는 듯한 말이죠. 무관심한 듯한 정말 재미없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다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 넥타이를 한번 보십시오. 넥타이가 무슨 놈의 아주 넓적하게 말이죠. 아주 우스꽝스럽게 약간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부조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네의 그림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이게 마네 철도라는 역이에요. 생라자르 역입니다. 근데 제가 오른쪽에 르누아르의 그림을 비교했는데 여러분들 이 두 그림의 차이가 뭘까 하면 오른쪽에 르누아르 그림은 화사하고 봄날에 꽃이 펴가지고 맑은 날씨에 아주 따뜻하고 그러면서 그 날씨와 이런 것에 두 모녀가 말이죠. 자매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행복에 겨워서 그냥 얼굴이 아주 발그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왼쪽 그림을 봅시다. 이 사람은 한결같이 세상 다 산 사람 얼굴이에요. 모든 이 만의 저기는요. 그런데다가 이것이 부조화가 어떤 그 부조화가 있냐면 철도에 철책을 사이에 두고 역 안과 철도와 그 다음에 역 바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창살로. 그 다음에 두 여자가 어머니는 이쪽을 보고 있고 아이는 저쪽을 보고 있습니다. 창 너머를 보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제 어른과 아이의 차이와 대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세계를 보고 있어요. 이 현실을 보고 있고 현실적이에요. 어린들은. 그런데 그 현실에 너무나도 뭐냐면 지쳐서 이런 무료한 무감각한 얼굴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소녀는 뭐예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저 세상, 그러니까 저편, 오케이? 저편,
이것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서로 대립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것도 봅시다. 이게 저는 이것을 갖다가 티지아노의 그림이랑 비교를 했는데, 이게 자, 티지아노가 이게 가슴을 똑같이 비슷했어요. 이건 근데 속죄하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이것은 진짜로 자기의 가슴을 부끄러워하면서 이걸 가리고 있죠? 가리고 있으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했던 자체를 또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이중적으로 부끄러워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속죄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간절하게 나타나 있죠. 근데 이 여자는, 마네의 이 여자는 뭡니까? 가슴을 드러냈는데 너희들이 내 가슴에 대해서 관심을 갖든 말든 난 상관없다. 뭐 하면서 가슴을 드러냈는데 유혹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를 봅시다. 이 시선이 아래를 했는데 이 시선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인상주의 기법으로 그렸어요. 시선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았는데 멀리서 보면 이런 시선은 어떤 성격의 시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뭐냐면 재미없어 하는 겁니다. 재미없어 하는 게 인상주의 기법에 착 나타나 있고 그 배경이 또 돋보입니다. 무엇이요? 내가 아까 했던 세계 음악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배경이 녹색이에요. 아주 독특한 색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 대비와 함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냐? 아름다움을 느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아름다움보다는 하여간 뭔가 이 그림 자체의 이 여인이 재미없는 그런 겁니다. 그것이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른쪽은 책 읽는 여인인데 뭐 그 비교를 했습니다. 이 마네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동일시를 해보세요. 턱을 이렇게 개보십시오. 그리고서 이렇게 보십시오. 저기 자네는 자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자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세상 만사 다 귀찮고, 오케이? 아, 그런데 색은 참 배합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여기 또 재밌어요. 다 이렇습니다. 이제 드가의 압생트를 마시는 여자라는 게 이제 나중에 하는데, 자, 여기에 표정과 이쪽, 여기서 아르장떼유라고 이게 센느강이 저기 상류거든요. 하류죠, 하류. 그런데 여기에 놀러 많이 갑니다. 근데 이 남자가 여자를 약간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어떤 관계인지 알겠죠? 금방.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네는 항상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다나라고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놀라운 그림이 이 폴리베르제르의 술집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그림은 후대에 많은 현대 화가들이 다시 그리기를 많이 했어요. 그 정도로 위대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가 이렇게 위대하냐? 그러면 여기 뭐 인상주의 기법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뒤에 점점 찍어 있고 사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일까요? 잘 보세요. 바텐더예요. 그러면 바텐더 뒤에 손님이 있겠습니까? 손님이 바텐더 앞에 있겠습니까? 앞에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거울입니다. 큰 거울이에요. 거울 속에 바텐더 앞에 있는 사람들의 술 먹으러 온 사람들의 그것이 비춰진 것을 갖다가 인상주의 기법으로 이렇게 색을 이렇게 툭툭툭툭 찍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여자 표정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에요? 아주 우울하고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 표정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자기가 먹고 살려면은 바텐더를 지켜야 되겠고, 그런 것이, 잘 보십시오. 그런 것이 이 사람의 피곤과 우울과 지치는 것이 원인이 이 그림에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 오른쪽 구석지에 사람이, 남자가, 이게 말이 안 돼요. 남자가 여자를 뭐랄까, 일본 말로 이걸 히야카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이렇게 이제 찝쩍거리고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게 거울에 비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화가가 두 군데에서 그려야 돼요. 두 군데에서. 이 여자는 정면에서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여자의 뒷모습을 그리려면 이 왼쪽 이쪽 바깥에서 이거를 그려야 돼요. 옆쪽에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그림은 뭐냐면 복수 시점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화가의 두 시점이 병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시점이 여기에 같이 나타나면서 이것은 이 사람이 최초로 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그림 속에 이 여자의 피곤함과 지침과 이것이 짜증남과 우울함의 원인이 여기에다 그리기 위해서 복수 시점을 가져간 겁니다. 요게 요 삼각형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맥주병에 요게 에일 맥주, 영국의 에일 맥주의 상징입니다. 예.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게 같은 모네랑 같이 그린 거예요. 몽또로 꾀이유 거리예요. 그러면 모네는 뭐예요? 아주 주된 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때 만국 박람회가 열렸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화려한 거예요. 근데 마네는 뒷거리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려함 뒤에 있는 초라함과 쓸쓸함. 그러니까 무대가 끝난 다음에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무대가 쓸쓸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무엇이에요? 사람이 절름발입니다. 아,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완전히 잔치 분위기인데 그 뒤에는 뭐냐면 가난하고 병들고 그것의 화려함에 가려져서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마네는 이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네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네가 항상 그런 그림만 그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여기 왼쪽 그림을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것이 이제 맥주를 먹어가지고 흥건해가지고 마치 알코올릭이요. 그런 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그것에 반해서 카라바지오의 바쿠스는 알코올릭에 아주 개슴츠레한 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카라바지오는 그런 알코올릭을 그렸다는데 이 사람은 알코올릭을 그리면서도 무엇이에요? 아주 흥건해가지고 술 한잔 했군요. 아주 기분 좋은 그런 것을 또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 그림 에밀 졸라를 봅시다. 여러분들 이게 에밀 졸라는 그 당시에 위대한 작가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을 볼 때 어떤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흰색과 검은색의 얼굴이 창백한데 이것이 서늘하게 느껴지는데 그 창백함, 그런 세계 대조의 창백함이 오히려 이 에밀 졸라가 위대성을 마치 정말 내가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세계 이 대비를 통해서요 서늘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마네의 위대성이다. 오히려 에밀 졸라의 위대성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마네가 보여주고자 했던 인생의 부조리함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여러분들은 마네를 잘 보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